치료를 받고 계시는 암 환자와 가족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항암 치료식을 소개해드리는 세브란스 병원 닥터푸드입니다. 오늘은 김보람 셰프님과 함께 건강하고 또 맛있는 요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또 맛있는 음식을 소개해드리실 건가요? 오늘은 입맛을 살려줄 시원하고 고소한 황태 누룽지 미역죽이랑요. 네. 그다음에 영양 만점 디저트인 두유 젤리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만 해도 기대가 되는데요? 네, 기대되는데요. 재료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황태 누룽지 미역죽의 재료는 쌀, 마른 미역, 콩나물, 북어채, 참기름, 소금, 통북어, 양파, 대파, 마른 홍고추, 마른 다시마, 물이 필요합니다. 고소한 영양 간식 두유 젤리의 재료 알아볼까요? 두유 젤리의 재료는 두유, 올리고당, 판 젤라틴, 물, 코코아 가루가 필요합니다. 먼저 누룽지를 준비해 볼 텐데요. 네. 밥을 미리 준비해 놨는데요. 프라이팬에다가 밥을 적당량 넣으시고 얇게 꾹꾹 눌러가면서 네. 구워주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밥이 좀 질리시거나 또 네. 소화가 안 될 때 이렇게 누룽지를 만들어서 또 국에 이렇게 넣어서 먹는 요리법도 굉장히 또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환자분들한테는. 네, 일반 네. 밥을 하시는 것보다 누룽지로 만들어서 넣으시면 더 구수한 맛을 느끼실 수가 있고요. 네. 또 찬밥을 활용해서 만들 수 있으니까 좋은 아이디어예요. 근데 또 이렇게 시장에 나가면은요, 네. 누룽지도 팔잖아요. 그건 어때요? 그것도 괜찮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집에 찬밥이 남으셨을 네, 경우 네. 재활용하기에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살짝 들러붙을 때에는 물을 살짝 묻혀가면서 하셔서 약불에다가 놓고 약불에. 예, 약불에다가 오랫동안 구워주시면 됩니다. 이게 굽는 것 같은 거군요. 네. 이렇게 누룽지는 준비를 해주시고요. 네, 육수를 만들어 볼 텐데요. 네. 먼저 통북어. 네. 저는 황태를 준비를 했는데요. 네. 황태를 넣고 무 넣으시고 양파, 그다음 다시마, 네. 그다음에 마른 홍고추 있으시면 조금 넣으시고요. 그다음에 대파 넣으시고 물을 넣어주신 다음에 끓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북어를 통째로 넣나요? 네, 통북어를 저는 사용을 하는데요. 네. 통북어를 사용하는 게 좀 더 그 머리 부분이라든가 이런 데서 감칠맛을 내는 그런 것을 그렇군요. 느낄 수가 있고요. 이런 거 사용하실 때는 이렇게 잘근잘근 두드리셔가지고 젖은 면보나 젖은 행주 살짝 감싸셔서 약간 말랑말랑해졌을 때 사용하시면 더 네. 간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예전에 같습니다. 어머니들이 술국 끓일 때 네. 속상하셔서 빡빡빡 네. 그런 걸 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게 사용을 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육수는 이렇게 준비를 해서 올려두시고요. 근데 부재료를 준비를 해볼 텐데요. 부재료 들어가는 건 미역, 콩나물, 그리고 북어 살이 들어갑니다. 네. 아까 그렇게 두드리셔가지고 머리 부분은 육수를 쓰시고 살 부분은 찢으셔서 넣으셔도 되고요. 미역을 이제 요즘에 잘린 미역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저는 이거를 미리 좀 불려놨어요. 그렇군요. 이게 미역이 상상 이상으로 많이 뿌니까 적당량 불리시면 맞아요. 좋을 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콩나물도 깨끗이 씻어서 준비를 하면 됩니다. 보통 이제 북어를 넣게 되면 구수한 맛이 나니까 환자분들이 속이 매식매식하실 때 굉장히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미역 같은 경우는 철분하고 또 칼슘도 풍부하고요. 또 섬유소가 특히 많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활동량이 적어가지고 변비를 호소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직방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콩나물 같은 경우도 당연히 술국에도 많이 이용하는 것처럼 매식거리는 맛도 좀 잡아주고 또 비타민도 풍부하니까 이런 감기가 걸렸을 때나 이럴 때 굉장히 좋은 요리가 네. 재료 같아요. 네. 그래서 육수는 이렇게 끓여주시도록 네. 하고요. 저는 미리 육수를 우려내놨어요. 이렇게 뽀얗게 될 때까지 끓이는 거군요. 네, 네. 네. 어느 정도 한번 팔팔 끓이신 다음에 네. 불을 약하게 줄이셔갖고 뭉근하게 우려내시면 되고요. 네. 일단 팬에다가 냄비에다가 참기름을 둘러주시면 됩니다. 참기름에다 황태와 북어포와 미역을 함께 볶아서 사용을 할 거예요. 참기름 고소한 향이 이렇게 나서 좋고요. 네, 그죠? 네. 네. 또 참기름 같은 경우는 오메가3가 많이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네. 또 면역력에도 강화에 좋고. 네, 그런 좋은 효과가 들기름보다는 있는 것 향도 덜 역하고요. 네. 참기름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불린 미역 같은 경우에는 손으로 꼭 꼭 물기를 짜가지고. 꼭 짜서
같이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짜가지고. 네, 이렇게 짜서 준비를 해주시고 참기름에 한번 볶아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참기름이 이 북어에도 살에 골고루 배일 네네. 때까지 하는 거군요. 근데 소금은 안 넣어요? 예, 소금은 나중에 마지막에 나중에 간을 넣는 게 볼 좋아요? 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육수를 내실 때 네. 약간 황태 자체에서도 약간 짭짤한 간이 아, 돼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꼭 마지막에 네. 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렇게 한번 네. 이게 조금 더 기름이 네. 바삭하게 될 때까지. 기름을 다 먹을 때까지 한번 이렇게 볶아주시고요. 네. 여기에 아까 우려낸 네. 육수를 붓고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부터 맛이 막 기대가 돼요. 냄새도 좋고. 네. 콩나물을 처음부터 넣으실 필요는 없고요. 네. 이게 한 소끔 어느 정도 끓인 다음에 콩나물과 그렇죠. 누룽지를 한 번에 넣고 끓이면 될 것 같습니다. 콩나물 이렇게 처음부터 넣으면 뭐 비린내가 나거나 이러진 않나요? 콩나물을 넣으실 때는 항상 팔팔 끓고 있을 때 넣으시고 그다음에 뚜껑을 아예 덮거나 아니면 아예 열고 열거나. 하셔야 비린 맛이 안 나게 그쵸. 되는데요. 맞아요. 이따가는 그냥 누룽지와 함께 넣고 뚜껑을 열고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렇게 해서 그 황태국은 끓여주시면 되고요. 네. 그럼 이렇게 끓는 동안에 또 더 맛있는 뭐 디저트 준비하신 게 네, 저 있다면서요? 두유 젤리를 준비를 네. 했는데요. 네. 네, 재료 해드릴까요? 네. 네. 자, 여기 있습니다. 네. 젤리는 젤라틴만 있으면 쉽게 만들 수 있는 디저트인데요. 네. 저는- 이런 젤리는 어디서 구해요? 네, 저는 판젤라틴을 준비했는데 이거 요즘에 대형 마트에 가면 쉽게 구하실 수 아, 있고요. 그래요? 가루로 된 것도 있고 이렇게 판으로 된 것도 있어요. 이렇게 판으로 된 것 같은 경우에는 그 뜨겁지 않고는 차가운 물에 저는 지금 이렇게 미리 담궈놨어요. 아, 차가운 물이 굉장히 중요한 네, 포인트네요. 뜨거운 물이면 이게 녹아버려서 형태가 없어지니까 아. 차가운 물에 이렇게 담가주시면 이렇게 흐느흐느한 형태가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요거 한 담궈놓으면 돼요? 10분 이상 하시면 되니까 별로 안 걸리네요? 요거 먼저 물에 불려 놓으시고 다른 재료 준비하시면 시간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먼저 그러면 두유를 준비해서 두유를 냄비에 넣고 보통 우리 환자분들 중에서 우유를 못 드시거나 또 우유 드시고 속이 안 좋으신 분이 많이 있는데 네. 이렇게 우유 대신에 우유만큼 단백질 양이 많고 또 영양소가 더 풍부한 두유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여기 약간의 단맛을 더해줄 올리고당을 넣어주시고요. 네. 설탕 대신 올리고당을 넣게 되면 또 장의 어떤 건강에 참 좋죠. 네.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어느 정도 뽀글뽀글 끓어오르진 않고 따뜻하게 데워졌다 싶으시면 젤라틴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거 저어주지 않아도 돼요? 네, 저어주셔야 돼요. 그쵸? 네. 네.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네. 아, 요거 드릴까 보다. 네. 이렇게 해서 한번 올리고당이 잘 섞일 수 있게 그러니까 해주시고요. 끓이지는 않고. 네, 이렇게 조금 기다리시면 살짝 열이 오를 거예요. 그때 젤라틴을 넣고 네. 한번 섞어주시면 네. 됩니다. 조금만 기다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그 올리고당하고 이 두유하고 섞는 정도의 의미를 가지면 되겠네요. 하고 젤라틴이 녹을 정도로는 아, 그렇구나. 해야 되니까 어느 정도 이제 뽀글뽀글 올라온다 싶을 정도로 데워주시면 됩니다. 네, 네. 이 두유를 굳히는 거는 뭐 집에 있는 아무 틀을 사용하셔도 되고요. 조그만 그릇을 준비하셔도 되는데요. 저는 저쪽에 그릇을 준비를 네. 해봤어요. 근데 이왕이면 이렇게 예쁜 그릇을 하면은 네. 또 먹을 때 네. 환자분들 기분도 좋아지겠어요. 네, 이렇게 작은 그릇을 준비를 해주시고요. 네. 국자도 하나 부탁드릴게요. 살금살금 잘 시키시네요. 국자로 끓여주. 여기요? 네, 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지금 살짝 소리가 나면서 끓여가려고 어디 하면요. 봐요? 아, 그러네. 짜짝짜짝하고 소리 나네요. 짤짝하고 이제 김이 어느 정도 올라오고 있어요. 네네. 이럴 때 불린 젤라틴을 넣는데요. 보통 두유 한 팩 분량, 시중에 파는 두유 한 팩 분량에 네네. 젤라틴 2장 정도, 아, 한 장 두 반 장? 정도 한 장 하시면 반. 적당할 것 같고요. 이렇게 물기를 꼭 꼭 짜가지고. 짜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아,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이 판 젤라틴을 사서 네. 찬물에 한 10분 정도 불렸다가 네. 다시 꼭 짜서 이제 넣으면 된다. 네, 그렇죠. 그러면 여기 금방 이렇게 형태가 사라지는 걸 볼 수 그러네요. 있어요. 그렇게 이게 진짜 확실히 다 녹았다, 건더기가 안 보인다 하실 때 불을 끄시고요. 네. 이제 틀에다 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뜨거운 채로 이렇게 부을까요? 아니면 뜨거운 채로 부으셔야 돼요. 이거는 식으면서 젤라틴이 불어서 젤리가 되는 거니까요. 네, 그러니까 끓인 다음에 바로 부어야 되겠네요. 네, 그렇죠. 국자로 이용해서. 네, 국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나씩 하면 아이들 간식으로나 환자분들 딱 한 끼 디저트로 좋으니까요. 그러니까. 네. 너무 많은 양 크게 하실 필요 없고요. 이렇게 조금씩. 그러니까 몇 개 해놨다가 환자분들이 또 그렇죠. 원하실 때 그럼 냉동고에 넣어놓으면 어때요? 냉동고에 넣는 것보다요. 그냥 냉장고에서 음. 굳히신 다음에 뭐 랩이나 뚜껑을 덮으셔서 음. 보관을 해주시면 될 것 그리고 같아요. 그럼 먹을 때는 차게 먹는 게 좋아요? 네, 아니면 차갑게. 차갑게. 네, 차갑게. 이따가 저는 코코아 가루를 뿌릴 건데요. 위에 뭐 과일을 곁들여 드신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하시면 좋을 것 그렇군요. 같습니다. 환자분들이 사실 이렇게 더운 음식 같은 경우 냄새가 올라온다고 싫어하시는데 이렇게 차게 먹을 수가 있는 음식들이 있으면 참 좋거든요. 네. 굉장히 좋은 간식거리인 것 같아요. 네, 사실 두유 냄새도 싫어하시는 분들은 맞아요. 싫어하시는데 싫어하시더라고요. 요걸 차갑게 해서 그리고 또 단맛도 또 약간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아주 이거 이제 정말 좋은 간식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냉장고에서 굳히시면 될 것 같습니다. 뚜껑을 이렇게 덮어가지고. 네, 랩으로 덮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이 상태에서 네. 뚜껑 있는 용기에 아예 하셔도 좋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조금 식혔다가 냉장고에 넣고 한 몇 시간, 4-5시간? 4-5시간 이상은 굳히셔야 맛있는 젤리를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몇 개 만들어 놨다가 아이들도 주고 또 환자분도 주고 이러면 좋겠네요? 네, 네. 네. 아주 좋은 간식거리 같아요. 네. 이제 국이 끓고 있는데요? 네. 이제 국이 끓고 있는 상태에서요. 네. 콩나물과 누룽지를 넣고 같이? 네, 한 소끔 더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팔팔팔팔 끓여야 되겠네요. 네, 팔팔 끓을 때요. 콩나물을 넣어주시고요. 네. 누룽지 만들어둔 누룽지를 쪼개가지고. 반 정도 쪼개서 이건 확실히 이렇게 집에서 만들어서 약간 부드럽네요. 네, 그죠? 이거보다 더 바삭하게 하셔도 되고요. 글쎄. 사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완전 바삭한 상태예요. 네, 이렇게 바삭한 상태로 하시면 조금 더 오래 끓이셔야 되고요. 그럼 미리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말려놔도 되겠네요? 네, 그럼요. 이렇게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도 이렇게 찬밥 있으면 많이 만들어 두세요. 많이 만들어 뒀다가 하나씩 그냥 이렇게 국에 죽처럼 끓여 드시기도 하고 네. 그리고 간식으로도 또 맞아요. 드시고요. 간식으로 이렇게 튀겨가지고 네. 기름에 네. 네. 설탕 딱 뿌려가지고 그렇죠. 그것도 정말 맛있어요. 이렇게 해서 누룽지가 풀어질 정도까지만 이제 끓여주시고 그 다음에 소금 간을 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맛을 봐서 네네. 조금 이제 간간하면 소금을 좀 적게 넣는 게 좋죠. 그렇죠, 그렇죠. 네. 간은 항상 마지막쯤에 하셔서 그 최종적인 모든 재료가 어우러진 다음에 간을 보시는 게 가장 알맞는 간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환자분들, 그러니까 가족분들은요, 그 암에 걸리셨으면 싱겁게 먹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싱겁게 드리거든요. 근데 그러실 필요는 없고 이렇게 좀 환자분들이 드실 수 있을 정도의 간이면 좋은 것 같아요. 오히려 환자분이 잘 드시는 게 더 중요하지 이렇게 싱겁게 먹는 게 더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조금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어떤 중불에 끓이나요? 아니면 강한 불에 끓일까요? 중불에 끓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강한 불이 하시면 이 누룽지가 다 익기도 전에 국물이 많이 쫄아버리니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푹 퍼지게끔 하는 게 네네네, 좋겠네요. 네. 네. 어떤 맛이 될지 되게 궁금해요. 여러 가지가 어우러져가지고 과연 이게 맛이 잘 날까 하고 전 사실 좀 걱정되기도 하고 기대고 되고 하는데 이 황태의 시원한 맛이랑 그다음에 콩나물도 들어갔고 거기다가 누룽지의 구수한 맛까지 더해져서 아주 추운 쌀쌀한 아침에 가족들 아침 식사로 하시기에 좋을 것 같아요. 자신 있으세요? 네. 네. 네, 좀 끓여볼게요. 네. 다 끓였는데요? 네.
이제 한번 간을 보시고 네. 먹음직스럽게 담아주시면 되는데요. 네. 완성된 상태는 취향에 따라서 죽 음. 상태를 원하시면 이거보다 더 줄여셔도 되고요. 네. 아니면 나는 약간 국물 있게 국밥처럼 드시고 싶다 하시면은 조금 일찍 불을 끄셔도 되고요. 제가 한 그릇 담아드리겠습니다. 여기다 혹시 계란을 이렇게 풀으면 어때요? 네, 계란을 풀어도 아주 좋을 것 같고요. 아. 조금 칼칼하게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청양고추나 고춧가루 약간 첨가하셔서 드셔도 아주 좋을 네.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그 암 환자분들은 입안이 헐기 때문에 네. 고춧가루 같은 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네. 그래도 뭐 좀 식욕을 더 돋구시려면 좀 이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아주 담긴 것 자체가 아주 먹음직스럽게 담기는데요. 네. 꼭 환자분들 아니시더라도 그냥 쌀쌀한 겨울철에 한 접시 드시면 네.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와, 좋네요. 한번 먹어볼까요? 네, 한번 시식해보세요. 네. 좀 뜨겁지만 한번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막 바다 냄새가 막 나고요. 되게 맛있어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여기 조금 싱거운데 네. 좀 간을 더 해도 되겠죠? 네, 나중에? 그럴 경우에는 소금 간을 더 하시면 됩니다. 더 하면 되겠고요. 네, 네. 와, 맛있네요. 그럼 한번 두유 젤리도 좀 먹어보면 네, 안 돼요? 두유 젤리도 지금 제가 미리 냉장고에 넣어놨다가요. 네. 굳힌 상태에서 코코아 파우더를 뿌려봤는데요. 여기서 예쁜 걸로 하나 드셔보세요. 전 여기 이쁠 것 같아요. 어디 좀 굵기부터 볼까요? 네. 이렇게 좀 이렇게 약간 탄력 있게 네네. 예, 되는 것 같네요. 그 코코아 맛하고 이렇게 어우러지면서 맛이 비린내도 안 나고 굉장히 좋은데요. 네. 네, 아주 성공했어요. 환자분들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간편하게 드실 수 있으니까요. 네. 이렇게 보통 환자분들이 입맛이 없으실 때는요, 또 양이 적어지실 때는 이렇게 한 그릇에 모든 영양소를 담아서 드시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환자분들 뿐만 아니라 가족분들도 따뜻하게 드실 수 있고요. 또 간편한 디저트까지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그럼 조리법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황태 누룽지 미역죽은 먼저 고슬고슬하게 지은 밥을 프라이팬에 구워서 누룽지를 만듭니다. 냄비에는 통북어, 양파, 대파, 마른 홍고추, 마른 다시마, 물을 넣고 끓입니다. 마른 미역은 물에 불린 후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서 준비하고 콩나물도 손질하여 준비합니다. 냄비에 북어채, 미역을 넣고 참기름으로 볶은 후 북어 국물을 넣고 팔팔 끓입니다. 마지막으로 콩나물과 누룽지를 넣고 한 소끔 끓이면 황태 누룽지 미역죽 완성! 두유 젤리는 먼저 판 젤라틴을 물에 넣어 적십니다. 냄비에 두유, 올리고당을 넣고 데운 다음 젤라틴을 넣고 데워줍니다. 젤라틴의 형태가 사라질 때까지 데운 후 틀에 넣고 냉장고에서 식혀줍니다. 마지막으로 코코아 가루를 뿌려주면 두유 젤리 완성! 오늘은 항암 치료중에 입맛이 너무 없어져가지고 식사량이 떨어질 때요. 식사량을 좀 더 높이고 또 한 그릇에 모든 영양소를 담아서 만든 이런 일품 황태 누룽지 미역죽 어떠셨어요? 또 거기에 우유를 못 드시는 분들한테는 두유, 젤리를 이용한 간식거리 같은 경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겠고요. 또 이거는 환자분뿐만 아니라 집에서 겨울철에 온 가족이 드셔도 손색이 없는 그런 요리인 것 같습니다. 환자분들 맛있게 드시고요. 팔을 회복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